헤모다일루션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모다일루션에서 이제 그 하겐 포아세이유 방정식이 가장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 혈관에 적용하기가 좋은데, 실제로는 이 블러드, 그 혈관, 이런 블러드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리지드한 월을 가진 이 긴 튜브에서 그러니까 뉴턴 플루이드, 그 물과 같은 이런 플루이드에서 이제 라미나 플로우에서 정확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혈관에서 적용하고는 힘들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 플로우에 따른 뭐 비스코시티라던가 이 혈관의 이 지오메트리의 영향을 이제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하겐 푸아세이유 방정식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게 보시면 하겐 푸아세이유 방정식을 보시면 이제 그 압력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좌변이 플로우냐 이제 압력의 변화로 이제 그 조건들이 양쪽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 뭐 다들 이 공식을 뭐 외워라 이런 건 아니고 이 공식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길이가 길수록, 파이프의 이제 길이가 길수록 압력은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비례해서 증가를 하니까 이 가운데 그 분수를 봤을 때 이제 분자에 위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스코시티가 증가를 하면 압력도 당연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비스코시티도 상단에 그 분자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볼륨메트리 플로우 레이트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압력도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플로우에 따른 이 변화도 분자에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경이 만약에 커진다. 그러면 압력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관이 이렇게 이 상태의 관보다는 2배로 커진 관이 더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시면 반비례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뭐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이 분모와 분자의 어떤 조건들이 있을 때 이런 조건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점도를 떨어뜨리고 체외순환 회로의 길이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장 큰 관을 쓰려고 노력을 하죠. 환자마다 뭐 소아에서 소아부터 어디까지 가장 거기에 맞는 큰 사이즈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히모다일루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히모다일루션을 어떻게 하면 적게 하고, 이 히모다일루션에서 발생되는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이런 이 변수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쉐어 레이트, 이 전단율의 경우에는 이제 비스코시티와 이 쉐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고, 이 그 펌프 중이거나 여러 가지 뭐 에크모에서 이 플로우에서의 이제 비스코시티와 이 베스큘라 지오메트리의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되는 방정식입니다. 푸아세이유 방정식이. 만약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지만 이 베슬의 다이아메터가 감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이아메터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 플로우 레이트는 당연히 이 쉐어 레이트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플로우 레이트와 의미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이아메터 감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쉐어 레이트 또는 이제 플로우 레이트는 감소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혈관의 크기가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플로우도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압력은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블러드의 이 점도, 이 비스코시티는 이 쉐어 레이트와는 반비례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점도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이 플로우 레이트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저항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플로우는 뭐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플로우의 감소에 따라 이제 플로우가 감소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또 블러드 비스코시티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페리페랄 레지스턴스가 또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의 크기를 봤을 때도 큰 이제 대동맥이라던가 어떤 큰 베슬, 그다음에 뭐 소동맥, 이런 뭐 캐필라리들, 이제 모세혈관들, 이 정맥 모세혈관 이것들을 봤을 때 점점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저항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캐필라리 베뉴얼에서 이제 플로우가 가장 낮아지고,
이 블러드 비스코시티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혈구가 지나가는 이 다이아메타는, 이 모세혈관의 다이아메타는 가장 적혈구 한 줄로 지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가스 교환을 여기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적혈구가 한 줄로 지나가는 거에 아주 작은 사이즈의 그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이제 이 점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올타 및 라지베슬은 이제 블러드 플로우의 방해를 이제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CPB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이제 그 혈액의 점도를 살펴보면 만약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세혈관이 거의 적혈구가 한 줄로 지나가는 정도의 아주 얇은 아주 가는 라인이라고 가는 혈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블러드 비스코시티에 대한 어떠한 고려 없이 체외순환이 운영이 된다면 이 잠재적인 이제 위험성이 존재를 할 겁니다. 너무 많은 저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캐필라리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병원이나 센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보다는 낮은 플로우를 이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보통 보면 카디악 인덱스로 따졌을 때 이제 2.0에서 2.4 정도의 이 정도의 플로우를 거의 일반적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카디악 아웃풋은 4.0에서부터 8.0까지 그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에서 2.4는 4 정도면 이제 정상보다 낮은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수술 중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수술 시야가 확보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저희가 또 아시겠지만 체외순환 사람이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플로우를 더 낮추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플로우가 낮게 되면 순환되는 볼륨이 적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컬레테랄 플로우를 줄인다는 것은 드레인 자체의 양을 거의 다 혈관에서 드레인 자체를 다 많이 받아내겠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 어떤 컬레테럴 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낮아지기 때문에 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제 펌프 플로우를 더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카디얼 프로텍션이나 이제 올간 프로텍션을 위해서 이런 수술 시야 확보라든가 이 수술 시야를 확보를 하면 펌프 플로우를 더 낮게 되고 원래도 2.0에서 2.4로 낮지만 거기에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한 펌프 플로우를 낮추려는 의도와 겹쳐져서 이런 마이오카디알이라든가 이제 다른 일반적인 올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낮은 플로우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제 하이포서미아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하이포서미아의 경우에는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이제 Q10 법칙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수술에 따라서 이 수술하는 이 방법이나 이제 그 접근 방법에 따라서 이 온도는 다 다르게 됩니다. 가장 낮게 수술을 진행하는 게 거의 에올틱 타입A에서의 이제 다이섹션의 혈관을 리플레이스먼트 해주는 수술에서 현재는 가장 낮은 체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에서는 이제 중등도의 체온을 보통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6.5도보다는 중등도는 32도에서 34도 정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온도가 저하가 되면서 이제 어떤 올간에 대한 프로텍션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플로우 레이트 또는 이제 퍼퓨전 프레셔를 이제 낮추는 것은 이 블러드 비스코시티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페리페랄 레지스턴스를 올리게 되며 이제 티슈 퍼퓨전을 이제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체외순환 CPB 적용 시에는 에크모는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여기서 에크모와 CPB는 이 많은 이런 비스코시티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에크모와 관련된 건 아니고 이 CPB 적용 시에는 이제 이런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히모다일루션을 통해서 이제 티슈 퍼퓨전을 이제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낮은 플로우를 유지를 하면 2점에서 2.0에서 2.4의 이제 이 카디악 인덱스를 유지를 하면서 이 티슈 퍼퓨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히모다일루션이라는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러드 비스코시티와 이제 헤마토크릿은 이제 직접적인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혈액에서 가장 점도가 높은 게 이제 그 RBC입니다. RBC. 그래서 이 RBC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점도를 형성을 하고 있고,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 셀세이버의 운영 원리도 아시겠지만 높은 회전력으로 인해서 가장 무거운 게 이 밖으로 모이게 되고, 그 중간 부분을 이제 워시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 셀세이버 원리도 RBC를 모으는 거라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원심력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셀세이버의 원심력 그 회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RBC가 모아지는 그 퀄리티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 RPM이 낮은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히모다일루션을 통한 이제 헤마토크릿의 이제 인위적인 저하는 이 토탈 전체적인 저항을 의미 있게 낮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티슈 퍼퓨전을 증가를 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스코시티가 높다면 이제 플로우를 저하를 시키면, 높은 상태에서 플로우의 저하는 오히려 더 점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체온이 이제 체외 수용 중에 떨어지면서 더 이 체온에 의해서 혈관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저항을. 이런 과정에서 히모다일루션을 이용하게 되고, 이 동물 실험 이런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이 헤마토크릿을 42%에서 25%로 저하를 시키게 되면 이 같은 퍼퓨전 프레셔, 이 퍼퓨전 프레셔라고 하는 거는 그 RPM을 우리가 이제 그 체외순환을 그 관류를 시키기 위해서는 회전수가 필요합니다. RPM을 운영을 해서 이 RPM에 따른 그 카디악 인덱스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따지면 또 카디악 아웃풋이 나오게 되죠. 이 카디악 아웃풋이 형성됐을 때 이제 환자에서 받는 압력입니다. 압력. 이거를 우리가 퍼퓨전 프레셔의 정상 범위는 보통 뭐 책에는 60에서 90mm 머큐리까지입니다. 이게 민 프레셔입니다.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이 펄스 타입 플로우를 형성을 뭐 인위적으로 펌프에서 해줄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그 펄스 타일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넌 펄스 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넌 펄스 타일이기 때문에 시스톨릭과 다이스톨릭이 형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민 프레셔로 봤을 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60에서 이 90mm 머큐리까지의 압력, 형성되는 압력을 이거를 퍼퓨전 프레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플로우를 그 과정에서 이런 플로우를 50%까지 이제 증가를 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일정한 이제 히모다일루션과 이제 펌프 플로우를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했을 때 이 퍼퓨전 프레셔가 블러드 비스코시티 변화에 이제 정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돼서 이 42에서 25로 그 헤마토크리트, 그러니까 점도가 저하가 되게 되면 이 같은 퍼퓨전 프레셔에서 이 퍼퓨전 플로우를 50% 증가를 시켰다고, 이런 그 동물 실험은 결국에는 퍼퓨전 플로우를 50% 증가가 됐다는 거는 말초혈관, 특히 이제 티슈 부근의 모세혈관에서의 그 점도가 떨어져서 플로우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가스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이 똑같은 혈관이라고 했을 때, 모세혈관에 한 줄로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게 점도가 42%라면 여기에서의 저항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근데 이 점도가 만약에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지나가는 속도는 훨씬 빠르고 전달도 원활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임상적인 영향, 히모다일루션과 이런 비스코시티에서의 이제 어떤 임상적인 영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